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선거 경선이 본격적으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특히 국민의힘의 흥행이 대단합니다. 그 중에 한 분, 원희룡 전 지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비 후보 등록을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예비 후보라고 호칭을 하겠습니다. 기니까 후보니. 그냥 후보라고. 후보니. 예, 예. 후보니. 대통령 출마는 이번이 처음이시죠? 대통령 출마. 2007년에 예. 당내 경선에 나갔습니다. 아, 그때 네 경선에 사람이 나갔다 붙었는데요. 예. 1등 이명박 예. 대통령, 예. 2등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예. 3등, 4등을 저랑 홍준표 후보랑 했는데 제가 3등. 3등 예. 홍준표를 이겼네요. 4등. 예. 그래서 1등, 2등은 벌써 다 하셨고요. 했었고. 차례가 예. 아, 그렇게 되시네. 예. 야, 그 벌써 관록이 그러니까 하기야 그 40대 그때가 40대 초반. 40대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는데 지금 이제 어떻게 60 정도 되셨죠? 어떻게 아직은 60은 안 되셨나? 64년생이니까요. 그 어떻게 되는 겁니까? 57세. 한국 나이로. 아니 한국 나이로 58. 58이죠. 예, 예. 그러니까 내일 모레 60이신데 예. 40대 초반에 예. 아, 그래서 그동안 장독대에 푹 묻혔다가 이제 숙성돼서 나왔습니다. 너무 묻히셨네. 그러게요. 근데 아름다운 핫플레이스 제주도에다가 푹 담궜다가 묵은지. 예. 아, 제주도 좋은데. 아, 제주도 지사 사표 내신 거죠? 지사는. 예, 8월 1일 날 냈고요. 8월 1일 날, 예. 근데 처리 기간이 열흘 걸려요. 아, 내일 끝납니다. 내일 예. 내일 이제 정식으로. 내일 퇴임식. 아, 퇴임식 네. 내일 합니까? 예. 아, 지금 나무 한 그루 심고 올라오고요. 예. 야, 그 나무가 이제 의미하는 바가 크겠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서울에 뭐 이제 아무래도 선거 본격적으로 하시려면 서울에 거처라고 그럴까 이제 집이라고 그럴까 있나요? 사무실. 제가 그 2014년 제주도 네. 지사 출마하러 갈 때 목동집 팔고 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집 없습니다. 그러면 또 뭐 또 사모님하고 같이 계실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사람 살 오피스텔 얻으셨어요? 예, 얻었습니다. 예. 동네가 어디입니까? 마포. 마포. 네. 그다음 사무실은요? 사무실은 여의도에 여의도. 용산 빌딩이라고요. 아, 옛날 이명박 대통령 당선됐던 그 빌딩. 그것도 풍수지리로 또 그게 아니라 예. 사무실이 있는 곳이 그 빌딩밖에 없어서 아, 그렇군요. 그것도 삭삭 빌어서 아니 근데 정치인들은 그런 게 터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누가 당선됐든 터다 그러면 거기 빌딩을 굳이 가고 그러던데. 아니, 저는 지금 터도 명당이고요. 예. 10월부터 대운이 들어온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아, 그래요? 예. 가만 있어봐. 그 나중에 예. 저한테 그 생년월일을 한번 문자로 좀 찍어주십시오. 공개해 드릴게요. 예? 예. 아, 진짜? 예. 공개해도 돼요? 예, 예. 아, 예. 그럼요. 자, 64년 1964년 예. 음력으로는 1월 2일 1월 2일 예. 음력으로 예. 아침 8시. 시는 아침 8시. 8시. 오전. 야, 이거 예. 제가 왜냐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 인문 명리학자 유동학 선생 모시고 예. 이런 유력 정치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냥 유명한 사람들 사주 풀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 명리학자들끼리 지금 좀 봤어요? 갈렸는데 내기가 세게 붙어 있는데 예. 저는 물론 기록을 깨기 위해서 있는 거고요. 예. 안 보신 게 제 아내 사주를 안 보셨잖아요. 아, 제가 부족한 거는 제 아내가 다 메꾼대요. 아 그래요? 네. 아, 왜냐면 이건 복식조거든요. 복식조. 맞아요. 예, 예, 예. 저도 그런데 예. 제가 이제 그 명리학자가 봤는데 저는 이게 흙 속에 묻힌 금이래요. 예. 근데 금인데 흙으로 잔뜩 덮어 있대. 예. 근데 우리 이제 부인이 와이프가 이게 물로 쫙 소방호수로 뿌려준대요. 예. 그래서 이게 금을 다 드러내게. 저랑 좀 엇갈리는데 저는 화, 목, 불하고 나무만 있대요. 아, 원지사님이 예, 예, 예. 불나무인데. 그러나 근데 저는 불타는 나무예요. 불타는 나무. 예. 이것만 가지고는 그 숯이 되는데. 예. 불타서. 그러니까 예. 제 아내가 예. 흙과 예. 물을 다 갖고 있어요. 아, 천생연분에 아주. 쇠는 우리 참모들이 갖고 있고요. 아, 그럼 참모도 말하자면 구하실 때 사주를 보고 구하시나요? 쇠인지 아닌지. 그건 아니고 구해놓고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우리 그렇군요. 김용태 전 사무총장이 예. 제 총괄 지금 책임자거든요. 예. 아마 사주에 쇠가 많이 있을 겁니다. 아, 이야. 칼이 그럼 또 있거든요. 뭐, 야, 그걸 그걸 노리시는구나 지금. 자신만만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지지율은 지금 앞에 계시니까 죄송한데 예.
지금 당내 그 대권 저평가 우량주라 그러잖아요. 예. 지지율은 예, 지지율이 별로 지금 5등인데요. 5등이에요. 예. 지금 지지율을 보지 마시고 아. 본선 경쟁력을 보시면 이재명을 꺾을 사람 원희룡밖에 없습니다. 야,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자신만만하시네. 전문가들의 얘기입니다. 전문가 어떤 전문가요? 정치 전문가와 예. 이 선거 캠페인에 대한 전략적인, 왜냐하면 뭐 강점, 약점, 위협, 기회 이런 거 쭉 분석을 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 보실 때 야, 원희룡 지지율 저렇게 낮은데 되겠어? 예. 이런 게 현재로는 많죠. 예. 또 야, 지역도 제주도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다음 뭐 당장 지지율이 저기 낮게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자, 이 지금 뭐 지지율 높은 분들 있죠. 예. 경선판이 딱 벌어지면요. 예. 이제는 누가 대신 원고 써주는 거 불가능해요. 그렇지. 예. 전부 셀프로. 예. 그리고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살아온 인생 경험, 예. 정치 경험, 행정 경험, 그리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그걸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아니 그리고 등등. 뭐 그런 토론 이런 거 뭐 똑똑하기로야 뭐 우리나라 3대 천재로 그때 알려졌으니까. 근데 지금은 토론을 뭐 얄밉게 뭐 말싸움 잘하는 게 아니라 토론에서 전 국민이 보는데 드러나는 데서 이게 만약에 안 되겠다. 네. 특히 상대방이 누구냐? 이재명이거든요. 예. 이재명. 이재명하고 본선에 붙는데 야, 저건 붙이나 마나다 하면 예.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게 되죠. 이재명이 올라올 걸로 뭐 확신하시는군요. 인간성과 공약의 현실성은 마이너스입니다. 저런 사람 대통령 되면 큰일 나는데 근데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 그리고 옛날 운동권들 거기 다 붙어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는 안 되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카드를 내야 된다. 그 요번에 그 뭡니까 간첩 사건 있잖아요. 경기 동부연합. 예, 경기 동부연합. 네. 거기 터뜨린 것도 저는 예. 상당히 어떤 정치적인 뭔가 노림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보긴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집안의 저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불이 꺼지면 예, 다행이고 안 꺼지면 어떡할 겁니까? 이번에 가서 본선에서 눌러야죠. 그 사건에 어떤 이재명하고 무슨 관련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 경기 동부연합의 멤버들이 이재명 캠프에 지금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으니까. 네. 경기도에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그러면 그거를 저쪽에서 경선하면서 이낙연 캠프에서 이렇게 뭔가 박지원하고 이렇게 어떻게 해서 이거 일부러 터뜨릴 수도 제가 있나요? 박지원 장관한 국정원장한테 이따가 전화해 볼게요. 야 노련하게 빠져나가시네. 우리 당내 얘기 좀 해보죠. 뭐 오늘인가 뉴스도 나온 것 같은데 저 이준석 대표하고 불협화음이 좀 있던데요. 대선 주자들하고. 예. 예. 우리 원 후보님께서 어떻게 이준석 대표를 윤 전 총장하고가 조금 심각합니다. 예, 서로 오가는 말도 좀 심상치 않고요. 근데 저는 오늘 이준석 대표가 경선 규칙이나 이런 데 너무 개입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건 선관위에다 맡기라. 대표는 빠져 있어야 나중에는 서로 후보들끼리 싸우다가 심판이 조금 불리하면 심판을 원망하고 그렇죠. 그럼 심판은 선관위원회일 거 아니에요. 그럼 선관위원회가 하다가 해명하고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는 혼자 다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대표한테 불똥이 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대표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원팀으로 가야 되고 어떤 결과에도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정에서 아주 세세한 것까지 개입을 해놓으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는 불이익을 받거나 불만을 가지거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서 달랠 수 있는 권위와 그 신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부분에도 좀 쓴소리를 한 건데 야, 안 그래도 지금 공격들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이 원희룡 후보까지 자기를 공격할 수 있냐 그래서 뭐 페이스북으로 딱 쏘았더라고요. 근데 나는 말싸움 하려는 게 아니고 제 의견은 그렇다. 그리고 이건 경험이고 충정이다. 전달은 했으니까 지켜보겠습니다. 당대표 되기 전에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친소관계라고 그럴까? 이준석이 당대표 되기 전에 그 호칭 같은 거 이렇게 아랫사람이니까 동생처럼 반말했습니까? 아니면? 아니 제가 36살 때 2000년에 한나라당 입당을 했거든요. 그렇죠. 젊은 피로. 그래서 소장 개혁포로 왔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지금 36이에요. 옛날에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 2000년대에
아이돌이 원희룡이었어요. 네, 그때, 한나라당 아이돌이.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이회창 그 대표라든지 이런 거에 좀 대선 주자가 거룩한 얘기하는데 저 파리가 왔다 갔다 하네. 아니 이렇게 많이 몰려드는 겁니다. 몰려드는 겁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를 보면 네. 제 소장파로서 할 때의 그런 상황도 생각이 나고 그때보다는 지금은 정치도 많이 네. 변화됐기 때문에 당의 중심으로 바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대리만족이 되는 면도 있고 염려되는 부분도 있죠. 그래서 늘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지하면서도 당 대표라는 자리는 좀 더 무겁고 더 그릇이 큰 자리거든요. 네. 그런 걸로 성숙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그렇습니다. 그러면 얘기는 이제 이준석은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이렇게. 아니 모든 인간은 죽을 때까지 네. 늘 성숙해야 되는 운명적인 존재입니다. 네.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준석은 현재 당 대표라는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 국민들이 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걸로 자기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이죠. 네. 안 됐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제3자로 관측할 때 그 약간 그 불리한 싸움을 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의 마음은 이제 그 심판이 콩밭에 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왜냐하면 그 어제도 보면 5% 이상 질 거다 이대로 가면. 그런데 단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래요. 이준석이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2030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서는 그날 또 나온 뉴스가 유승민 캠프에서 캠프를 진영을 꾸리는데 또 2030을 대거 또 쫙 또 영입을 해서 그것도 아시다시피 온 세상이 다 알잖아요. 유승민의 키즈가 이준석이고 아버지 친구고. 예. 그래서 그렇게 뭔가 그림을 그리고 물론 겉으로는 뭐 공정하게 하겠다 이러고 그러는데 좀 그런 거 불리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띄우기 하는 거 아닙니까? 속으로? 우리 이봉규 TV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들을 염려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올바른 길이 아니겠죠. 예, 그러니까요. 공정성이 담보가 돼야 그다음 승복도 되는 거고요. 네. 그다음 그런 것들이 숨어 있는 의도도 다 귀신같이 알아채는데 네. 겉으로 다 드러난 거에 대해서 어떤 작용이 있으면 다 반작용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염려하는 이야기들이 많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당대표는 대여 투쟁에 앞장서야지 왜 후보들끼리 경쟁 여기에 대해서 이 공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그런 걸 하느냐라고 해서 저도 요 며칠 사이에 이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로부터 비슷한 걱정의 목소리를 듣는 거 보면 결국 민심과 우리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우리 국민들의 그 의지와 지혜 그리고 그 집단적인 힘이 결국은 우리의 불기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번에 그 간첩 사건 난 것도 거기에 보면 지령이 나오잖아요. 네. 뭐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뭐 무슨 뭐 근데 그 중에 선거를 막 개입하라 이런 지령도 있어요. 그건 이제 이번에 드루킹도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 뭐 드루킹이 됐든 뭐가 됐든 저 부정선거가 됐든 북한이 이번에도 개입할 거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북한이 어떤 식으로 됐든 그 점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대선 그냥 북한이 관망할까요? 북한은 늘 호심탄탐 느린다고 생각하고요. 북한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큰 나라도 그런 점에서는 뭐 아니올시다라고 하긴 어려운 거고요. 심지어는 미국도 푸틴이 저 페이스북 통해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온갖 우리는 왜냐하면 자유주의이고 민주적인 나라, 개방된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거기에 섞여서 하면 그 자체를 물론 적발하면 좋지만 그런 게 개입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누르려면 깨어 있는 국민들이 더 큰 힘으로 이걸 압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후보도 그걸 주장했는데 압도적 승리를 주장한 거는 이제 아마 부정선거가 개입해도 이기는 어떤 걸 달라 뭐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부정선거는 어느 정도 감지라고 그럴까 자기가 이제 말 꺼내기는 폭발력이 있어서 근데 지금 대선 후보 중에서 몇 사람이 꺼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특검하자 부정선거. 그다음에 안상수 후보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왔고요. 그다음에 또
계시던데 심동보 제동님이신가요? 그분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오고 원 지사님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혹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민주주의는 흔들리고 위험한 겁니다. 네. 그러면 야, 그게 진짜 했냐 안 했냐 이 시비 자체가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런 의혹이라든가 불신 이 부분을 원천적으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선거법 개정 같은 거 해야죠. 네. 예. 예를 들어서 미국도 왜 수개표를 하는지 미국 그 실리콘밸리로 달나라까지 전부 컴퓨터로 조종하는 나라가 투표는 가서 펀치로 찍으면서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민이 납득을 해야 이거는 진행이 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그런 점을 너무 좀 이렇게 편의주의적으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죠. 예, 그래서 이 수개표로 하고 전자개표로 하는 그 속도 차이가요 별로 안 난대요. 네. 별로 이게 선거 전문가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예. 중앙선관위에 근무했던 분이. 예. 그런데 굳이 속도 차이도 별로 안 나고 예산도 오히려 절감될 수 있고 그런데 아니 몇 시간 늦게 발표하면 어떻습니까? 정확히 내 표 한 장 한 장이 정확히 카운트되는 게 중요하지. 전자 시스템이라는 거는 해킹의 위력도 있고 물론 이 조직적으로 어떤 집단에 의해서 부정선거를 감행한 집단이 아니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100번 양보해서 그게 아니더라도 북한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해킹의 아주 도사들이 거기 도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선거를 말하기 혼란을 시키기 위해서 해킹을 하면은 위험성 있는 왜 그 전자개표 시스템을 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집에 네. 들어가서 나 아무것도 안 했어. 그럼 가서 나쁜 짓 했다라는 걸 증명하기는 참 어렵죠. 네네. CCTV도 사각지대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의혹이 있으면 안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죠. 예. 예, 그냥 과학기술하고 비즈니스하는 것과는 달리 가장 보수적이고 어떻게 보면 가장 원초적인 사람이 제기하는 의혹도 그는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이게 저는 네. 미국 민주주의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민주주의 말씀하시니까 이번에 요즘에요 트럼프 인기가요 상상 초월해요. 네. 트럼프 인기가 알고 있습니다. 졌는데 예. 그건 어떻게 왜 인기가 있다고 보십니까 트럼프가 그렇게 망난인데 미국 국민들이 가슴 속에 있는 네. 이 여러 가지 그 누구도 정치권이 대변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장 과감하게 대변을 하기 때문이겠죠. 네. 부정선거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정선거를 했다고 싸우는 모습에 미국 국민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는 거라고 저는 해석은 물론 해석은 뭐 사람마다 예. 다르겠습니다. 해석은 다양하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황교안 대표 조금 뒤늦게 나오셨지만 그때 트럼프처럼 만약에 황교안 대표가 부정선거하고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싸웠다면 아마 지금 윤석열 현상 안 일어났을걸요. 최재형 현상도 안 일어나고요. 아마 굳건하게 완오브 후보자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지사님이라든가 기존의 정치인들이 있었을걸요. 그래서 참 저도 그때 참 납득하기 어려웠던 게 네. 개표 방송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댁으로 들어가셨잖아요. 그 야반도주 비슷하게 한 거 아닙니까? 리더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네. 리더는 이 피 흘리고 다치고 울고 한 사람들을 다 끌어안고 도닥거리고 모든 게 내 잘못이다 한 다음에 아무도 위로해 줄 수 없는 사람 다 위로해 주고서 자기 혼자 우는 게 리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좀 아쉽더라고요. 근데 리더가 뭐 부정선거 이것도 있지만 리더의 모습, 네. 리더의 어떤 영혼 네.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냥 품고 있어야 나오는 거겠죠. 네. 네. 그런데 그땐 참 아쉬웠어요. 저도 이제 그 황교안 대표를 그때 그 당시 말하자면 뭐 응원했다고 그럴까 지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때 아쉬웠는데 뒤늦게나마 최근에 부정선거 특검 가야 한다고 뒤늦게나마 그러니까 늦었지만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그게 100번 양보해서 부정선거라고 확신이 없어도 그렇게 많은 130군데인가 120몇 군데인가 소송이 들어갔어요 이번에 부정선거 선거 무효 소송 뭐 하여튼 그렇게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번에 재검표 했는데도
이상하게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당 쪽에서 그러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좀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리고 재판 좀 제대로 하십시오 하는 이런 당론조차 안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처럼 미국이 그렇게 컴퓨터로 네. 달나라에 착륙선 보내놓고 컴퓨터로 조정하는 나라가 네. 왜 투표는 그냥 이거 펀치로 찍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런 점에서는 뭐 우리 원지사님도 좀 유권자들이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마약을요 뭐 저도 안 해봤습니다만 당연히 원지사님도 안 해보셨겠죠. 근데 마약을 맞은 사람들이 그 유혹을 왜 못 뿌리치냐면요. 자기들이 마약 또 맞으면 잘못하면 깜빵 가서 아주 오랜 기간 감옥 생활할 것도 알고 마약이라는 게 자꾸 맞으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고 건강에 안 좋다는 걸 알면서 또 한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짜릿함 때문에 그런 거래요. 짜릿함 때문에. 불법인지 알고 그런데 부정선거의 짜릿함은요. 마약의 짜릿함에 몇백 배. 이거는 뭐 통째로 권력을 갖는 건데 아니 그거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몸이 기억하는 거를 머리로 네. 그걸 거부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지금 선거라는 게 네. 만약에 민주당 지금 선거 만약에 졌다 쳐봐요. 네. 자기네 지금 해먹은 것들요. 네. 옵티머스, 뭐 네. 저 이스타 항공에다가 저 사위 다 저 취직시켜 놨죠. 네. 그다음 저 뭐 조국이나 이런 건 둘째치고 지금 저 김정은 저 하노이 회담할 때 뭐 지금 뭐 한국에서 돈 보냈다. 그래서 뭐 이 유엔 제재 위반했다. 별별 의혹들, 핵심적인 것들 또 태양광에서 뭐 해먹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게 다 탄론하게 생겼으니까 자기네들은 살기 위해서 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게 뭐 선거 네. 투표까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쪽 입장에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무조건 정권을 그냥 유지를 시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네. 뭐 설사 누가 뭐 나중에 깜빵 가든 말든. 근데 그렇게 죽자 살자 달려드는 거에 비해서 네. 우리 보수 야권은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그만큼 절박하고 목숨을 걸고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희들은 걱정이 이게 또 넘어가면 예. 진짜 나라가 위험해집니다. 안 되죠. 이거 이번에 국민의힘에서 예. 정권 찾아오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지지율도 중요하지만 네. 본선에서 붙었을 때 네. 정말 저쪽에 어떤 네거티브에 대해서도 예. 거뜬히 이걸 다 뚫어낼 수 있고 어떤 토론, 어떤 정책 그 대결이 붙어도 네. 그걸 이길 수가 있고 또 나중에는 인간성 대결 그리고 어떤 게 붙더라도 네. 국민들이 마음 놓고 저쪽 지지자들에게 야 그쪽보다는 이게 나아라고 할 수 있는 나중에 잘못 찍고 후회하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주자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를 못하게 제가 이제 판단할 때 부정선거만 없으면요 저는 이번에 압도적으로 지난번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길 때 스코어 차이가 좀 났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이명박 대통령 때가 한 많이 났죠. 500만 표 차이. 네, 500만 표 차이. 예. 저는 그 정도 차이는 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희들이 겁나는 거는 부정선거를 하면 이 자들은 살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걸려 있는 게 탈원전이다, 송철호 그 사건이다, 드루킹이다, 뭐다. 그렇죠. 지금 간첩 사건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살기 위해서 그걸만 안 쓰면 지는데 자기들이 그걸 안 쓰겠냐 이거예요. 나는 그거 몸의 기억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법에 문제가 될 수 있어. 그거는 너무 약한 네. 거고요. 살기 위한 몸의 본능. 네. 이걸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문제죠. 노무현의 그 말하면 뒤집기 이거를 꿈꾸시죠.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맘때쯤에 대선 지지율이 별로 없었는데 경선하면서 뒤집었고 나중에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경선에서 통과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네. 그때 이인재 후보가 압도적이었죠, 압도적인 뭐. 그거였어요. 네. 근데 몇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인재 후보가 거기도 한나라당에 있다가 그쪽으로 넘어간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예. 노무현은
뭐라고 출마 선언에서 그 전당대 때 연설을 하냐면 민주당으로 이깁시다. 우리는 정면 돌파합시다. 이인재가 이기면 이길 수도 없지만 이긴 사람들 그게 우리의 승리 맞습니까? 우리 당의 승리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면 돌파하는 여기에서부터 네. 노무현의 그 존재 이유가 있었던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예요. 네. 우리 그동안 탄핵당하고 큰 선거 내리치고 그래가지고 지금 국민들이 그냥 다 저버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야 우리 당 안에 또 우리 이 진영 안에 과연 그동안에 있던 놈들은 못났으니까 결국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자꾸 영입 선수들 바라보는데요. 이제 같이 이제 심판대에 올려놓고 보면 누가 진짜 우리 당의 승리인지 그리고 실제 본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 자질과 그 강도를 갖고 있는지 단단한지 이거를 이제는 앞으로 보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뽑았다가 지면 책임질 겁니까?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그렇죠. 바른미래당으로 나갔다 들어온 사람들? 아니 그거는 탄핵이라는 과정에서 이게 오르냐 저게 오르냐 그리고 그때는 혹시 또 반기문 후보를 내세워서 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좀 그 이산 가족이 됐던 거 아닙니까? 거기는 원래 한 가족이거든요. 근데 야 이게 작은 집에 갔던 저 집안이 당장 풍지박산이 났으니까 어디 저 멀리 그 할아버지 집에 가 있다 와라 뭐 결국은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일 나중에 온 사람도 결국은 한 가족이에요. 근데 이런 점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압도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지지층을 넓히고 그러면서도 우리 당의 정체성과 역사를 지키고 이런 보수의 정통성과 중도의 확장성을 후보가 겸비를 해야 돼요. 일단 그런 점에서는 뭐 제 입으로 얘기해서 그렇긴 합니다만은 원희룡의 가치 한번 다시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인 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준석은 김종인 씨 뭐 또 다시 모신다고 이런 얘기를 공경하게 하는 것 같은데 선대위원장은 후보가 모셔오는 거지 당대표 권한은 전부 후보한테 넘어가도록 우리 당원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저 경선에서 누가 되든 되면은 이제 이준석의 이제 말하자면 힘이라고 그럴까 말빨이라고 그럴까 그건 뭐 사라지는 거죠 뭐. 당헌에 당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는 순간 당 대표의 모든 권한이 후보한테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선거를 치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 선거 끝날 때까지만이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아니, 누구를 선대위원장으로 모실지는 아니 내 권한이 아닌데 왜 자꾸 그걸 우리 뭐 원희룡 후보께서 경선 통과를 만약에 가정해서 된다면 어느 분을 선대위원장으로 모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당선 가능성이 아직 없으셔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특정인을 놓고 가기보다는 우리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보수의 정통성과 그리고 중도의 확장성과 그다음 저쪽이 어떤 후보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가장 거기에서 가장 정확한 그 포인트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카드를 지금 미리 다 정해가지고 패를 말리게 합니까? 우리 그 원희룡 지사하고 저거 지금 방송 처음 하는데 역시 그 공부 잘하신 분이라서 그런지 그 굉장히 그 센스가 있으시고 이 토론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앞으로 경선에 약간 그 돌풍을 일으킬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랑도 말이 잘 통해서 결혼한 사람이거든요. 저는 말이 잘 통하는 사람을 보면요 막 터져요. 저는 우리 와이프하고 몸과 마음이 다 잘 통합니다. 저는 말이 먼저 통하고 몸은 나중에 통했어요. 저는 때로는 이제 몸이 먼저 통하고. 근데 저 와이프 얘기 나오고. 아니 몸이 가면 마음도 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 원 지사의 그 지지율 제가 볼 때 주로 이제 선수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선수라고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좀 뭔가 사회에 좀 이렇게 좀 상류층이라고 그럴까 이런 얘기하면 또 죄송합니다. 근데 그 제 주변 보면 이제 조금 어렵게 생활하시는 친구도나 후배도 많고 조금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있는 친구나 후배도 많은데 그 마음의 여유를 잊고 좀 그런 친구들이 원지사를 응원하는
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우리 와이프 친구 한 분도 그 있어요. 예. 그 이름은 제가 밝혀드리지 못하는데 그분도 아주 원지사를 응원하고 그다음에 그 잠원동에 후배 있습니다. 예. 그 저 홍길동이라고 외치는 그 있고 그다음에 예. 저 음성 출신의 예. 김모 회장이라는 사람도 예, 있는데 예. 이름 밝히기 뭐하는데 예, 아주 예. 원지사가 무조건 저도 그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도 그 비슷한 사람들을 알고 있네요. 근데 되는 걸로 알고 있더라니까요. 그분들은. 그 자, 혹시 그분들이 제가 아는 사람이 맞다면 네. 그분들은 된다라고 할 때는 네. 내가 만든다라는 것까지 포함된 얘기거든요. 열심히 몸과 뛰겠다. 마음을 다 던지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이것저것 좀 많이 겪어보시고 좀 두루두루 이렇게 네. 그 생각하시는 분들은 원희룡의 가치를 전 우량주 맞다. 언젠가 뭐 설사 이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는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근데 문제는 다수의 투표는 정말 골목 지나가면서 오늘 하루 내일 먹고 살 거 걱정하시는 네. 그게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렇죠. 주인들이거든요. 네. 그분들에게 이제는 귀에 들어오고 눈에 보이는 원희룡이 뭐에 써먹고 원희룡이 되면 뭐가 좋아지는지 그걸 제가 알겠습니다. 증명해야 되는 거죠. 야, 근데 야 시간이 금방 가네. 야, 이거 달변이시네. 저 처음 해봤는데. 아이고 못 당하겠습니다. 천만에 저는 너무 즐겁고 아니, 말이 예, 잘 예, 됩니다. 예. 또 기회 되면 네. 우리 저 한번 찾아주십시오. 네. 아직도 대통령 선거 기간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불러주시면 예. 영광으로 알고 예, 기쁜 마음으로 아유, 달려오겠습니다. 저희가 모셔서 영광이었습니다. 네. 화이팅 하시고요. 네. 부디 그 국민의힘에서 대권 주자시니까 네. 대통령이 당선되든 네. 안 되든 하여튼 이 나라 넘어가지 않게끔 네. 책임지고 제가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결과가 네. 제 뜻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저는 원팀으로 만들어서 그러니까요. 정권 교체를 만드는 게 제 지상 과제입니다. 만약에 정권 교체 안 돼서 근데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저자들이 문재인보다 더 흉악하게 나라를 이끌어 가면서 우리나라가 위험하게 되는 거는 방조자도 되는 겁니다. 지금 그때는 국민의 힘이요. 제가 나라 되찾기 독립운동을 할 겁니다. 네. 늦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독립 지금 정권 못 찾아오면 뭐 이민 간다고 하시는데 난 그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장 이래서 문제다. 얼마나 불안하고 아니, 속상하면 그런 얘기 나오겠습니까? 이민 갈 각오면 네. 그 각오로 지금 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이꼴 저꼴 보기 싫고 그런 사람들이 그런 뭐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런 제대로 방관자 못하는데. 구경꾼 갖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아니, 거예요.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예. 국민의힘이 국민들을 이끌죠. 자기들이 앞서 나가서 선도해서 싸워줘야지. 그건 당연하고요. 국민들로 싸워달라고 하면 됩니까?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 제대로 된 주자 뽑아야 되고요. 네. 국민의힘은 원팀 정신으로 정말 이 개인전이기도 하지만 단체전이기도 해요. 네. 축구 하는데 지 혼자 드리블 잘하면 뭐 합니까? 골을 넣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MVP가 돼야 되는 거죠. 단체전과 개인전을 겸비한 예. 그런 자세로 네. 하겠습니다. 원희룡 아닙니까? 원팀. 국민은 열심히 응원하죠. 예. 열심히 응원하는데 이번에 그 야구팀 껌 찍찍 씹는 그 친구처럼 선수들이 진짜 우리 김연경 선수라든가 그런 선수처럼 열심히 해줄 때 국민들이 환호하고 전폭적인 지원하는데 응원 막 하고 있는데 껌 찍찍 씹고 이거 지는지 이기는지 똥오줌 못 가리고 이러면 국민들이 응원하다가 예라이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배구는 거예요. 김연경 선수를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원팀이 되니까 기적을 만들어서 네. 터키를 누르는 거고요. 네. 야구는 그러니까. 술 먹고 껌 씹다가 도미닉한테 그냥 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원팀이 돼달래 이렇게 제대로. 김연경 배구를 원팀으로 해야죠. 도미니카 깨지는 발리는 야구 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야구팀 욕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방조자가 네. 죄인이 되는 겁니다. 역사의 죄인이 된다는 거를 좀 명심하시고 네. 꼭 나라 살려주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원희룡 대통령 후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